오늘서부터 이제 DA 컨버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DA 컨버터, AD 컨버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A 컨버터나 AD 컨버터는 전자기기의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떤 미지의 소스에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그걸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공을 해서 다시 우리의 어떤 상대한테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는 이 말단에 이 우리가 프로세스한 이 신호를 이용하는 최종 수혜자는 누구예요? 우리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전자기기를 만듭니까? 사람이 주로인 경우가 많죠.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용하는 기계들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요 끝판에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우리는 사람은 주로 아날로그식으로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타임에 함수로 어떤 신호를 줘야만 사람이 그걸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날로그로 우리가 신호를 받아요. 근데 이 내부에 있는 이 전자기기들은 전부 다가 디지털로 1 혹은 0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빠르다. 그 말도 맞지. 근데 완제로로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디지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얼핏 얘기했듯이 트랜지스터나 모스펫이나가 1하고 0밖에는 구별을 못해요. 다른 거는 그 인터스테이트는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여기가 V가 되고 여기가 I가 된다든지 혹은 여기가 I가 된다든지 여기가 V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이래요. 특성 곡선이. 그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이건 스테이블하잖아.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0. 혹은 어떤 사람은 여기를 0라고 치고 여기를 1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진법밖에는 스테이블한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전부 다 이진법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요새 뭐 화성에도 갔다 오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화성에서 어떤 물질을 하나 구해 갖고 왔더니 거기다 전압을 가했더니 이런 특성이 나왔다. 그러면 획기적인 발명이 아니고 그건 발견이 되겠지. 발견이 될 수 있고 전자공학이라든지 과학은 이진법에 대한 수학이 아닌 삼진법의 수학으로 바뀔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전자회로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는 혁신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스테이블한 이런 상태가 나온다면 진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쨌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은 1하고 0의 바이스테이블한 거예요. 바이스테이블한 거기 때문에 원제로로 우리가 합니다. 원제로로 하는 이 계산하는 기계를 우리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원제로로 모든 걸 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결과도 여기다 완제로로 쫙 주면 그 완제로를 사람한테 바라주면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지 뭔지. 그래서 그걸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끝단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DA 컨버터가 있어야만 되고 어떤 신호가 우리가 오는데 어떤 신호가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신호도 아날로그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디지털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이 신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번개가 번쩍하고 쳤다. 천둥이 쳤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랜덤한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자연에서부터 지구상으로 날아오는 어떤 시그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랜덤하지. 랜덤하다는 건 예측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또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디지털 신호 같은 거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그냥 해석하면 참 좋겠는데 스피드가 느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쪼개서 바꿔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신호를 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한테 신호를 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빨리빨리 계산을 해줍니다. 뭐 노이즈를 필터링을 해라,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형태로 묶어라든지 빼라든지 하는 그 프로세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이제 그 신호를 그 계산한 결과를 이쪽 끝에다 주면 그 끝에 있는 DA 컨버터가 다시 이제 사람한테 이걸 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자공학을 하면서 주로 이 대상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응용하는 우리 응용과학에서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써먹지는 못하죠. 그러나 누군가는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에게 신호를 줬을 때 그 신호가 그 대상하는 물질이 반응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한테다가 잡지에 가끔 나오죠. 나무에다가 음악을 들려줬더니 나무가 빨리 자랐다든지, 뭐 소에다가 음악을 들려줬더니 소고기가 되게 맛있어졌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달걀이 무슨 뭐 어떻게 닭한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더니 달걀이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얘기 가끔 들어본 적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어떤 시그널을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한테 줬을 때 그거에 일어나는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도 또 있어요. 그런 연구도 우리는 앞으로 한번 해볼 만한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분야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루는 분야는 주파수 범위가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들은 얘기인데 나사 같은 데서는 우주에다가 별의별 신호를 다 쏘옵니다. 쏴서 누군가가 이 신호를 잡으면 리스폰스를 할 거 아닌가. 만약에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 있다면 우리한테 신호를 할 건가. 리스폰스를 할 거다 하고 별의별 신호를 다 쏜. 빛으로도 쏠 거고 저주파, 고주파로도 쏠 거고 별의별 신호를 다 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끝에 그 칼럼의 제일 끝 부분이 이거야. 신호를 쐈다 이거야. 근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회신을 했어. 이게 무슨 이상한 신호가 저쪽 어느 쪽에서 태양계 어느 쪽에 있는 데서 오긴 오는데 이 신호에 대한 리스폰스를 해주자. 그 리스폰스를 했어요. 첫 번째, 리스폰스를 저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신호를 받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듣는 신호로 회신을 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걸로 끝이야.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이거 참 새로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외계인이 니네 지구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놀러 가도 되냐라고 회신이 왔을 때 우리가 놀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나? 에볼라가 만약에 그런 신호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 놀러 가도 되냐 하고 에볼라가 막 놀러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에볼라에 대한 대응책이 만들어 놓지 않고 야 우리 지구로 놀러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의 날개를 마음대로 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젊은 사람들은
너무 그냥 나는 졸업하면 어디 가야지, 어디 가서 월급을 얼마를 받아갖고 뭘 해야지라는 그런 좁은 생각보다는 이거 남이 안 해본 거 좀 해보면 어떨까?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라는 좀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랄까? 위험한 생각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전자기기든지 간에 앞단에 AD 컨버터, 뒷단에 DA 컨버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AD/DA 컨버터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AD/DA 컨버터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10만 원 이하의 돈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얼마쯤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 한 사람은 100원, 200원, 300원, 400원에서 10만 원이 될 때까지 내가 그 돈 맞았어 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불러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5만 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5만 원보다 큽니까 작습니까를 물어봐 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에 앉은 5사람이 서로 짜가지고 야, 너는 2만 원 해, 너는 4만 원 해, 너는 6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2만 원보다 큽니까? 4만 원보다 큽니까? 6만 원보다 큽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한꺼번에 네 사람이 차례차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의 액수를 알아맞힐 수가 있을 거거든요. AD/DA 컨버터나 DA 컨버터를 만들 때 발상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전자 회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리는 무지무지하게 간단해요. 레지스터 나이키 스트레이트 DA 컨버터, 나이키 스트레이트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샘플링 레이트. 샘플링한 거 다시 원래 신호를 돌릴 때 ADC 없는 최초의 뭐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주파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신호를 주파수의 영역으로 보면 요만큼 주파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신호를 갖다 우리가 디지털로 쪼개서 보고 싶은데, 디지털로 쪼개고 보고 싶은 이유는 전자 회로가 디지털로 동작시키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로 쪼개려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샘플링하는 스피드를 갖다가 얼마로 샘플링을 하느냐 하는 건데, 본래 신호를 그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구를 시키려면 주파수가 범위가 2MHz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 최소한도 몇 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 본래 신호가 복구가 된다라는 게 나이키 스트레이트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래서 몇 배? 2배. 그러니까 내가 2메가까지 내가 갖고 있는 신호는 제로서부터 2메가까지의 주파수 범위에 있는 신호다 그러면 최소한도 샘플링을 4메가 이상으로 해야만 그 본래 신호가 복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샘플링 레이스로 이 스위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갖다 전부 다 이제 나이키 스트레이트 DA 컨버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원형에 가까운 주파수들을, 원형에 가까운 신호들을 이제 복구를 시키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샘플링을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아무튼 DA 컨버터에서 보게 되면 레퍼런스 전압을 갖다가 레지스터 스트링으로 쭉 바꿔요. 이게 8개, 2, 4, 6, 8개 레지스터를 쭉 하니까 벌써 보기에도 이렇게 스위치를 탁 키면 볼테이지 파워 서플라이에서부터 그라운드로 전류가 쫙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에피시언트하지 않은 그런 회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거는 웬만한 바보가 만들어도 무조건 동작은 한다. 동작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거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내가 우리 랩에서 DA 컨버터를 박사과정으로 여러 사람이 AD 컨버터고 DA 컨버터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동작을 안 한다는 거야. 아이디어가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야, 교수님 이거 정말 내가 어저께 꿈자리가 좋아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산신령이 내려와서 나한테 줬는데 기똥찬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오케이,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었어요. 동작 안 해. 이유를 몰라. 더 환장하는 거죠. 어? 본래 제일 어려운 게 남이 틀린 거 찾아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디버깅 할 때도 봐봐. 남이 해놓은 거 디버깅 하라고 그러면 제일 싫은 거잖아. 그렇듯이 이 회로가 바보 같지만 제일 큰 장점이 무조건 동작한다. 이거 따라서 값싸고 틀림없이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 때는 이거 만들면 됩니다. 그 대신 무지무지하게 느리고 파워를 키는 순간 기기가 뜨끈뜨끈해지고 조금 더 오래 쓰면 달걀 프라이를 해도 될 만큼 뜨거워지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동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터 스트링을 쭉 놓고 스위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쭉 놓고 스위칭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완완제로의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B1 바. 그러니까 B1이 켜지겠죠. 그다음에 B2가 켜지겠죠. 그다음에 B3는 바가 켜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점에 있는 전압이 요렇게 이리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쉽죠? 되게 간단하다고요. 단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레지스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숫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되게 많다. 하는 것 때문에 스위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동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스위치도 많이 쓰이고 레지스터의 값도 되게 커지고 레지스터 간의 오차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단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야 3비트 DA 컴퓨터가 빨리 필요한데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다른 거 복잡하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쓰세요. 이거 쓰면 틀림없이 동작합니다. 근데 괜히 복잡하게 좋은 거 쓰려고 그러다가 동작 못 시키면 그거야말로 바보가 되는 거야. 만들어 놓고 개선을 해나가는 게 옳은 방법이지 처음서부터 점프하려고 그러지 말으라고. 처음엔 걸어야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스위치가 켜지고 꺼짐에 따라서 뭐 이 스위치가 망가져서 이것도 꺼지고 이것도 꺼지면 안 나오겠지. 예?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좌우지간 한 가지 패스, 요점을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패스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요점에 전압을 하려면 이렇게 패스를 시키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8개의 전압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리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저항이 너무 많다. 스위치가 너무 많다.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DA 컨버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지금 말한 그 두 가지 약점, 레지스터가 많다, 스위치가 많다. 이거를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레지스터가 몇 개나 될까? 레지스터가 몇 개나 되고 스위치는 몇 개가 될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example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서 내가 고친 것 같고 여기를 보게 되면 그냥 책에 있는 연습 문제인 것 같은데 엉성하게 18mV의 옵셋 전압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경우에 전압의 변이가 되는 걸 예로 든 겁니다. 00인 경우엔 0V이지만 Vout은 옵셋 전압이 18mV가 나올 거고 001인 경우에는 0.625V가 나와야 되지만 643V가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옵셋가 생기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전압의 고피암프의 옵셋에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이그샘플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버퍼는 왜 달아놓은 거지? 응? 우리가 집안에 보면
엄마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항상 잊어먹고 그 중요성을 잊어먹고는 살지만 만약에 그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에게 망가져버리고 많은 이그샘플을 여러 번 보거든요. 어? 이게 꼭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아무 역할도 안 해, 얘는. 근데 없으면 동작 안 해. 얘는 여기 있는 전압을 이리로 전달만 하는 거야. 그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외로는 여기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계측기를 여기다 딱 갖다 대는 순간 여기는 신호들이 폭폭폭폭 죽기 시작해. 스위치가 스위치로 동작을 안 한다고.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다 이걸 갖다 놓는 순간 여기에다 뭘 갖다 붙여도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쪽에서는 임피던스가 무한대, 이쪽에서는 임피던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이게 버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어떤 실험을 하든지 대학원에 가서 어떤 실험을 하든지 간에 끝판에는 항상 이 버퍼를 쓰게 돼 있어요. 버퍼를 항상 이 모양으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절대로 어떤 회로도 동작이 안 해요. 끝판에는. 꼭 지금은 다 기억하겠지만 아무튼 잘 보세요. 그 얘기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레지스터가 스위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위치가 많은 대신에 많기도 하고 이게 느려요. 하나 켜지고 두 번째 켜지고 세 번째 켜지고 이 켜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가 착착착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느리고 스위치가 많아서 오동작을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게 만약에 3비트니까 이렇지 8비트 같으면 쫙 와야 될 거고 레지스터도 쫙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커다란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3-to-1 디코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지털 신호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신호 중에서 8개의 중에서 한 가지 스위치를 미리 딱 켤 수 있게 여기에서 3-to-1 디코더에서 요 스위치를 키면 요 스위치가 켜져서 여기에 있는 전압이 요리로 나오게끔. 그러죠? 간단해진 것 같아? 응? 간단해졌어? 안 간단해졌어? 허정무. 정무 안 왔어? 송재우. 네. 간단해졌냐? 이거보다 이게 간단해진 것 같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림으로는 간단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 간단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말 장난한 거야 이거는. 그 디코더는 그럼 디코더는 누가 만들어? 디코더는 누가 만드냐고. 그것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말로는 간단해졌다고 그러지만 별로 그 이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만들어 준다면 뭐 오케이. 나보고 만들으라 그러면 아이 차라리 이거 만들지 누가 디코더 또 만들어 갖고 누가 그걸 하겠어. 아무튼 말로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동작하고 이거에 빨리빨리 동작 안 되면 뭐 스피드도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스위치 숫자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 디코더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위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지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건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그럼 스위치가 이제 아마 계산하면 나올 거야. 몇 개 이상인 몇 비트 이상에서는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 스위치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 아마 회로가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로딩 이펙트 때문에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옛날서부터 나왔던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10만 원 이하의 돈을 갖고 있는데 얼마쯤 있을까 물어보면 중간을 뚝 잘라서 5만 원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하고 반으로 뚝 잘라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폴딩을 하는 겁니다.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 4비트짜리가 나왔어요. 4비트짜리가 나오게 되면 2비트 잘라가지고 B1, B2, B3, B4 그래서 두 비트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완제로를 이그젬플로 들면 완제로를 하게 되면 가서 요거를 갖다가 저기다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전 버전 카피해 왔죠? 이거 내가 어저께 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써갖고 온 거니까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세요. 완제로면 요 라인이 켜지겠죠, 그죠?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과 메모리하고 똑같아요.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 요 라인을 이렇게 켜주게 되는 겁니다. 켜주고 어떤 라인으로 가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완제로가 되니까 요 스위치만 다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VREF에서부터 저항이 이렇게 16개의 저항이 있어요. 4비트라 16개의 저항 중에서 몇 개의 저항을 통한 전압, 요 전압 스위치가 여기 딱 켜져 있다고 요렇게 올라와서 요 저항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전압이 전달이 되는데 요 스위치를 다 켜니까 요렇게 내려가는 거죠. 요렇게 내려가는 거. 요렇게 전달이 되는 거. 알겠죠? 여기 있는 요 저항들은 여기 16개 저항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를 똑 잘라가지고 꺾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또 1111을 한번 볼까요? 1111을 보면 이거 켜졌죠? 워드라인이 이거 켜졌죠? 비트라인에서 보게 되면 여기 켜졌어요. 요 트랜지스터 켜지고 여기 있는 켜져 있는 트랜지스터를 보면 여기 4개 트랜지스터 켜지고 요거 켜진 거야. 요 4개 중에서 요것만 패스를 시켜주는 거야. 쫙 와서 요거 켜졌죠? 요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16분의 5 16분의 15 비트로 15개 저항이 있고 요거 저항 하나. 그러니까 아까 보면 요 점에 해당되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저항.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비트짜리를 하려고 그러면 스위치가 아까 있었던 스위치가 되게 많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이 디코더의 면적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만약에 16비트다 그러면 8비트로 하게 되면 A to 1 디코더를 한다 그러면 16 to 1 디코더보다는 엄청나게 4분의 1 이상으로 아마 면적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이점이 있어서 요 회로도 제법 많이 쓰이는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내가 그 이그젬플 여기다 문제로 들어놓은 겁니다. 여기를 요 회로를 보게 되면 요 회로를 쭉 따라가면서 보면 아까 했던 이 레지스터 스트링하고 똑같은 구조로 보고 여기 있는 스위치들은 그런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에 대한 그 중에 한 개 트랜지스터만 딱 켜가지고 그 점에 있는 전압을 버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메모리 구조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의 숫자를 줄이려고 막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레지스터의 숫자를 또 줄이려고 막 애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n비트를 하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트링의 숫자가 n비트를 하게 되면 2의 n승만큼의 레지스터가 필요로 한데 이걸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반으로 자르고 그래서 숫자 2의 n승계의 레지스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2n분의 n승의 2배만큼의 레지스터가 필요로 한 거. 예를 들면 6비트짜리를 쓴다 그러면 2의 6승하면 64개의 레지스터가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반반으로 잘라서 놓게 되면 16개의 저항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는 셈이 되겠죠. 그죠? 이익을 많이 보는 거지?
맞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잘라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라서 병렬로 처리하면 되게 빠른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링으로 쭉 붙여가지고 일을 하면 되게 편하고 심플한데 누군가 용감하게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반반씩으로 나눠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계속 그냥 민그적거리면서 그냥 꾸역꾸역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조금 다르게 아씨 이거 반으로 그냥 뚝 잘라갖고 반은 네가 하고 반은 내가 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게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눠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까 6가지 설명했잖아. 그대로 설명된 거 아니야?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이그샘플이 아마 뒤에 나올걸? 이그샘플이 뒤에 나올 거야. 뒤에 나올 것도 와서 보자.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왜 꼭 레지스터는 R 값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좀 더 머리를 좀 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머리를 썼을까? 산수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숫자를 가지고 엄청나게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했어요. 장난이라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불린 엘즈브라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불린 엘즈브라가 사실 컴퓨터가 안 나왔으면 그거 뭐 어디다 써먹냐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 근데 그게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 불린이라고 하는 게 불린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불린이라는 사람이 그게 숫자 갖고 장난하다 보니까 묘한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99 곱셈을 하죠. 인도 사람들은 99단까지 외웁니다. 99단. 99단을 외우면 나는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법칙이 있대. 법칙이. 우리는 어떤 법칙? 우리 99단, 나 코미디 프로에서 봤는데 99 숫자를 거꾸로 해서 곱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잘 안 곱해지더만 그거. 762 얼마지? 이렇게 되고 672 하면 금방 나오는데 762 하면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법칙이랄까 뭐 이런 룰이 99단에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저항을 가지고 이런 똑같은 저항으로 쭉 연결을 시켜놓는 이것보다는 조금 저항값의 변화를 주면서 저항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대학교 2학년 때 전기회로 배웠을 때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 시험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 종찬이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운 것 같아? 현욱이 네. 배웠어 안 배웠어? 저는 메카트로닉스 시간에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우리 그 과목에 있니? 4학년에 있어? 아무튼 그런 회로들이 이제 이런 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똑같아. 여기 이건 좀 간단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해서 이쪽에 스위치를 달아줘 가지고 그냥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을 더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꼭 뭐 스위치에서 막 스위치로 장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간단하죠? 어? 그치? 이거 지금 4비트잖아. 4비트면 아까 저항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개나 들어갔지? 16개 들어갔나요? 16개 저항이 들어갔는데 지금 4개 저항만 갖고 문제 풀 수 있잖아요. 4개 16개 저항에다가 16개인가? 16개 스위치가 필요한데 이건 4개 저항에다가 4개 스위치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이게 더 간단해요. 어떤 걸 쓰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로 쓸래?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 칼을 뺐으면 주저하지 말고 휘둘러야 돼. 뭘 쓸래? 어? 이거 쓸 것 같아요? 뒤에 나온 게 좋은 거지, 당연히. 응? 뭐가 약점일까요? 뭐가 약점일까? 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요거 4비트니까 그런데 여긴 2R, 16R. 16R을 어떻게 만드느냐? 16배가 된다는 보장이 있냐? 근데 R을 계속 똑같은 R을 계속 쓰면 그건 비슷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근데 1kΩ짜리 만들고 64K짜리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64K가 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굉장히 고급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비트수가 올라가면 저항의 편차가 커져서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 20배, 30배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한 4비트에서는 아마 이런 류의 DA 컨버터도 쓸만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요 스위치들을 켜줌으로 해서 요리로 흘러들어가는 전류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요게 나타나는 전압을 요 비트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거가 되겠고 거기에 써 있는 공식을 보게 되면 요 점에서 커런트의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요리로 흘러들어오는 전류, 요리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합은 제로다라고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숫자는 감소를 하지만 값의 편차가 너무 커져서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더 쓰게 되는 거죠. 아까 보세요.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줄였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저항값이 너무 편차가 크다. 저항의 편차를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 방법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거는 아마 생각해내기가 쉬울 거예요. 그지? 별로 뭐 내가 사고에 점프를 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머리 좋은 사람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어? 근데 그 다음 회로를 보면 이거 왜 들어갔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 자식은 나보다 조금 나은 놈인 것 같은데 신경질 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다 그렇게 된 거지. 여길 잘 보세요. 두 개 합치면 얼마죠? 흉평렬이니까 인마 2가 돼야지. 2가 되죠? 이렇게 합치면 얼마죠? 1. 누구야 또 4라고 그런 놈. 1이죠?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합치면 얼마예요? 2. 이렇게 합치면 얼마예요? 1.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류 반, 이쪽으로 가는 전류 반. 여기서 아까 1위로 가는 거 얼마? 여기까지 4였죠? 반. 이렇게 하면 약간 짜증나지? 어? 아이씨, 저거는 어떤 놈이 저렇게 생각했지? 신경질 나게. 이거는 이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산수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룰을 보고 엔지니어들은 요 룰을 우리가 따라 쓰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따라 쓰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R2R 레더 서킷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저항을 갖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편차가 큽니다. 이건 편차가 안 크잖아. 계속 4R, R, 2R, 4R. 값이 편차가 없이
좋은 회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 낼 수 있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회로가 쫙 스트링이 나왔을 때 이걸 누군가가 뚝 꺾었더니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었다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아이씨 언젠가 나도 한번 내 평생에 한번 꺾어봐야지. 꺾을 기회가 있으면 빡 꺾을 저걸 갖고 오고, 두 번째로는 문헌을 잘 찾아보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냈던 아이디어 중에서 죽은 아이디어들이 있는가를, 사냥을, 이삭죽기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보려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은 성공하고 어떤 일들은 실패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 거기서 주스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온다고. 근데 이건 내 경험인데, 아이디어가 한번 야, 이건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냈는데 라는 경험을 하잖아. 경험을 하면 굉장히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내려다보여. 많이 내려다보여.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90% 이상이 버리는 아이디어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봤다. 틀린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내봤다라는 것 자체에 카타르시스가 있어. 굉장히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성공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근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정말 커다란 기쁨이 느껴지는 거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생각 해봤냐? 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긴다는 거지. 나는 틀렸지만 넌 틀리기라도 해봤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굴려본 놈만 굴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를 써보라고. 자꾸 쓰면 이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레지스터 스트링을 써서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해보고, 사실 우리는 교과서를 배우면서 이거는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나쁜지 안 나쁜지 경험도 못 해보고 저런 건 나쁜 거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실제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가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임무가 뭐를 만들으라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논문을 써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세계 최고의 논문을 쓰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떡칠하고 졸업해. 아무것도 안 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야. 왜 그러냐? 너무 높이만 본 거야. 자기가 갈 수 없는 곳만 쳐다보다가 그러고 타임아웃. 안 돼. 처음에는 무조건 동작하는 걸 만들어서 보고 거기서부터 개선을 해나가는 건 얼마든지 좋은 길이 열리는데, 해보지 않고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단점이 이렇게 많다고 그랬으니까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다 단점이 없는 완전한 최고의 디바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되느냐고, 1, 2년 안에. 그러니까 계속 프랙티스를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2, R레더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잠깐 이그샘플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두 개 저항을 해서 요리로 흘러가는 전류, 요리로 흘러가는 전류 같게 하고, 요거 두 개 요리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와 요리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같게 하고,
또 요리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또 같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비트 수가 쫙 늘어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끼워 놓으면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4비트지만 예를 들어서 16비트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저항을 시리즈로 붙여가면서 계속 나눠지는 전류값을 똑같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전압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그샘플로 지금 001, 011, 1001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있는 요점에 있는 전압을 갖다 우리 계산을 하면 VA 요점의 전압을 계산을 하면 요 회로만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요즘에 있는 전압을 보게 되면 2옴, 요거 두 개 합하면 2옴, 요거 두 개 합하면 1옴, 그래서 3옴으로 해갖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우리가 example 있어요. 그걸 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example로 지금 보게 되면 0011 그러니까 이거 그라운드 시키고 이거 그라운드 시키고 이거 키고 이거 키고 이거 키고 이렇게 했을 때 0011인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 경우가 지금 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오겠죠? 그냥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 이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설명하는 순간은 다 그렇다가 뒤돌아서면 또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DA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가면 내 주머니에 얼마 있지 하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서 100원이요, 200원이요, 300원이어서부터 쭉 찾아가서 나한테 49,900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되게 궁금해하겠지.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계속 차근차근히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이것이 나올 거예요. 보면 얼마? 두 개 합하면 R. 이거 합하면 시리즈니까 2R. 다시 R, 2R, R, 2R, R, 2R. 이렇게 해서 계속 나면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가 반이 가고, 반이 4분의 1이 가고, 8분의 1이 가고, 16분의 1이 가고, 이렇게 전류를 나눠 놓으면 그 전류만 잘 합해지면 ADDA 컨버터를 우리가 디지털로 어떤 스위치를 켜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류의 값을 8분의 1, 16분의 1 전류, 8분의 1 전류, 4분의 1 전류, 2분의 1 전류 값을 모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스위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스위치들의 그 스피드 때문에 AD나 DA 컨버터의 스피드가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거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유의 스위치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 스위치를 켰을 때 보면 여기 이거 합하면 R, 2R, R, 2R, R, 2R.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 반, 또 반.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쭉 합해져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스위치를 갖다 어떻게 이 B1, B2, B3, B4를 어떻게 켜주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합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A 컨버터를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R하고 2R에 대한 값만으로 회로를 꾸밀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항의 숫자도 줄이고 편차도 줄이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거의 확실히 거의 100% 개런티 합니다. 동작한다는 거는. 다만 이제 스피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스피드의 문제를 또 이제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example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했냐면 1001을 갖다 예로 들게 되면 요거 켜지게 되고
요 스위치 켜지게 되고 요 스위치 켜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또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얼마냐? 8분의 1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2분의 1하고 8분의 1에서 16분의 9? 16분의 얼마냐? 10인가? 이런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16분의 9구나. 16분의 9의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에 아날로그 전압이 여기 있는 이 스위치들, 이 스위치의 디지털 값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값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저항이라고 하는 놈으로 회로를 쭉 만들었는데 저항이 면적이 되게 크고 만들어 놓으면 오차가 커요. 오차가. 이게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오차도 커. 베리에이션도 되게 커. 그래서 그걸 캐패시터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겠죠. 그래서 저항을 갖다 캐패시터로 다 바꿔놓고 나서 하는 거야. 여기다 차지를 시켰다가 그 차지된 걸 갖다 이리로 덤프를 시켜서 전압을 측정하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서 쓰는데 저항하고 동작 원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될 거예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 캐패시터에다가 전류를 집어넣어서 캐패시터의 포텐셜이 이렇게 높아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스위치의 속도 갖고서는 늦다고 야단인 사람들한테 캐패시터를 차지시키는 시간까지 또 기다리라고 그러면 안 쓰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건 더 안 쓰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으로 봤을 때 캐패시터는 레지스터에 비해서 굉장히 precisely controllable, 아주 잘 컨트롤이 가능해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프로세스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저항값 같은 것들도 베리에이션이 크지 않게끔 저항을 만들 수는 있는데 한참 전에, 그러니까 뭐 지금서부터 꽤 오래 전에 반도체 모스펫이 막 시작해서 기술이 완숙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저항 자체도 굉장히 사용하는 걸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거의 안 쓰려고 그랬었다. 그때는 이런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회로를 만들려고 그러는 노력들을 더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레지스터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달이 돼서 레지스터하고 캐패시터하고 막 어떤 걸 쓸까 그러는 와중에 다른 테크닉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그 이제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되면 이제 그 다른 테크닉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작 원리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R2R을 갖고 만들듯이 캐패시터 갖고서는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구조로 장난들을 많이 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로 내 생각엔 별로 필요 없는, 요건 틀린 것 같아. 2의 12승인데 다 잘못됐어요. 2의 6승. 이거 올릴 때 요거 고쳐서 올려줘라. 스피드는 되게 느려서 별로 사용은 하지 않지만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책 아니야? 교과서 갖고 있는 사람 없어? 이게 지금 17장이죠. 17장을 하고 DA 컨버터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AD 컨버터를 할 거거든. AD 컨버터 하고 나면 AD 컨버터는 테크닉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오늘 배운 테크닉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그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좀 합해 놓은 거, 스피드가 되게 빠른 AD나 DA 컨버터를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